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게 이어지면서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만 1,454명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연일 4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중증 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모레 월요일부터는 사적 모임이 기존 6명에서 8명까지 허용되는데요.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코로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903만 명. 지금의 추세가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검출을 해내고 있는 확진자는 30만에서 60만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결국은 위중증이나 사망자는 우리가 찾아낸 환자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실제 발생한 환자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저런 추산을 해보면 과거 PCR 검사만 가지고 검사를 했었을 때도 실제 우리가 찾아낸 환자 중에 2배 정도가 리얼월드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3배 정도 이상을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루에 10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 지가 저는 일주일이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확진자 수 규모가 결국은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는 2,500만에서 3,000만 정도가 감염이 되면 사실은 이 유행이 이제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예. 하루 100만 명씩 보름만 해도 1,50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제가 보기엔 1,500만 명 이상이 감염된 그런 상태의 유행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1, 2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전 국민 반이 넘어가면서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다만 이제 우리가 검출하고 있는 거는 그 진단 검사법의 변화나 아니면 국민들이 얼마나 검사에 응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루의 숫자에 그렇게 큰 연연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숫자에는 큰 연연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렇다면 언제쯤 정점을 찍고 언제쯤부터 이 내리막을 통해서 이 엔데믹으로 가느냐 제일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보건당국이 예상했던 것은 37만 명 수준이 정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 예측은 현재로서는 좀 틀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37만 명은 이제 실제 발생 환자가 아니라 지금의 검사법을 적용했을 때의 그런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한 건데 지금 이제 여러 변수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정점은 이렇게 무슨 산처럼 뾰족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분지나 고원처럼 어느 정도 정점 구간에 들어갔을 때 상당 기간을 유지하다 떨어질 텐데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점의 높이와 그 구간의 길이를 늘리게 하는 그런 변수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완화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적 모임 인원이나 영업 시간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집합 금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적 모임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모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영업 시간이나 이런 그 사적 모임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큰 영향, 유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학생들 등교 수업입니다. 그 이제 등교냐 비등교냐 이게 사실 그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 사적 모임 인원이 증가하고 그 모임 그 시간이 이제 연장이 됐어도 지금 보면 지금 전체적인 그런 이동량, 국민들의 이동량과 카드 사용량이 최근 들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성인들의 그런 이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신천지 대구 유행 때 보면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도 없었는데 이동량이 자발적으로 40%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의 유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따지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변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그런 영향력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백신 접종률도 낮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유행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루에도 반에서 몇 명씩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걸 비대면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사실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이제 그 유행의 높이와 길이에 영향을 줄 거고요. 또 하나가 스텔스 오미크론의 이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보면 그 1차적인 오미크론 유행을 겪고 나서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BA2가 유행하면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유행의 높이와 그 연장 길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을 계속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스텔스 오미크론이 얼만큼 이 유행에 영향을 줄 거냐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그 여러 영향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점의 구간에 달하기 이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대면 등교 쪽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 보다 좀 효과적일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사적 모임 그 인원 증가나 영업 시간 증가가 사실 실제적으로 큰 효과는 큰 발휘하지 못한다. 효과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국민들 스스로가 지금 사실 조심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학생들 등교는 이건 사실은 이게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학교 일선에 이렇게 맡겨놓는 상황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전체 우리나라 유행을 지금 악화 쪽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좀 학생들의 전면 등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교육 당국의 것만이 아니라 전체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결정이 필요한 부분, 중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면에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그것을 월요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6명을 8명으로 늘리든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풀든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네.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하면은요 사실은 그게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 이동량이 감소하고 카드 사용량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무슨 모든 제한을 다 풀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됐을 때는 네. 그게 영향력이 이제 사실 크게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보다는 이제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부분들을 좀 같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샤이 땡땡땡 하는 것은 정치 분야에서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샤이 오미크론족이란 말이 신조어처럼 많은 분들에게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결과를 숨기거나 자기 본인이 감염됐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예견됐었던 바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검사를 전부 다 PCR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빨리빨리 걸러주고 역학조사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접자들을 찾아내갖고 격리시킨 다음에 검사를 사실 강제적으로 다 받게 했었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검사를 받는 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어찌 보면 나라의 그런 권유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 받게 됐었는데 지금은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진자의 동거 가족조차도 사실 권유에 의해서 PCR 검사를 3일 이내에 받거나 이제 6, 7일째 뭐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이게 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 확진이 되는 사람들 역시도 뭐 지금 검사를 뭐 신속 항원 검사나 뭐 PCR 검사 이런 방향으로 받게 돼 있지만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진단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결국은 이 검사를 했을 때 그 강제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뭐 손실 보상이나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 어느 정도의 유인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지원 부분들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유인책도 별로 없고 말 그대로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그런 양심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어찌 보면 그 방역 정책을 짜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림잡아서 이 전문가들은 지금의 샤이 오미크론까지 좀 포함한다면 하루 확진자 수를 대략 어느 정도 선까지 최대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거에 PCR 검사로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격리를 열심히 하고 검사를 했을 때도 우리가 찾아낸 확진자의 2배가 리얼월드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샤이 오미크론과 검사의 역량 부족이나 뭐 이런 신속항원 검사의 그런 부정확성들이 다 같이 더해지면서 지금 검출되고 있는 하루에 30만이라 그러면 최소 3, 4배. 100만이 넘어간 지가 제가 일주일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100만 정도의 확진자가 매일같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 3월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피크 부분들은 이제 꺾일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환자 발생 규모는 어찌 보면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감기 환자는 1,000만 명이 생겨도 아무 의료세계에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1년에 보면 우리 전체 사망자가 우리나라에 한 3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지금 하루로 이렇게 평균을 내면 한 800~90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모든 요인으로.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에 의한 그런 사망자 수가 직접 사인으로 사망된 환자가 지금 3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이 지금 오미크론에 의한 그 코로나 감염이고 연관된 사망자까지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오미크론에 의한 사망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행의 규모도 규모지만 실제적으로 의료 시스템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거의 뭐 3분의 1에서 반 가까이가 오미크론에 발생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유행들이 당분간 4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 유행의 그런 그 관리나 그런 방역의 체계를 좀 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견지에서 지금 학생들이 지금 백신에 의해서 보호도 받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전면 등교하는 부분들이 여러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감염 사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감염이 됐고 비록 고생은 했지만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염돼서 도대체 이거는 무슨 경우지?라고 의아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백신 접종을 해도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항체 역할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생깁니다. 이제 그 코로나19에 걸렸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변이에서 걸렸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에 의해서 그 확진된 이후에 생겼던 항체들 역할가 떨어지면서 당연히 코로나19에 걸립니다. 그래서 해외 지금 오미크론이 대규모 유행을 했던 나라들의 전례를 보면 많게는 10% 가까이가 재감염입니다. 예전에 다른 변이에서 걸렸던 사람이 오미크론에 새롭게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집계가 잘 되지는 않고 있지만 뭐 확인된 바로는 뭐 거의 300명 정도까지 확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지금 그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실 하나 이슈가 뭐냐면 지금 그 일반적으로는 오미크론에 걸리고 난 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되는 거는 해외 사례들이 사실 보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얼월드에서 지금 여러 경험들을 보면 일부에서는 오미크론에 걸리고 나서 뭐 불과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스텔스 오미크론에 걸리는 그런 의심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전파력이 센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재감염까지 만들어진다라 그러면 사실 유행의 곡선이 한 번 더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방역의 그런 그 중요한 정보로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됐을 때 두 차례 다 감염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령 델타에 감염이 됐다가 오미크론에 또 감염이 되는 사례는 주변에도 종종 있는데 오미크론을 두 차례, 뭐 델타를 두 차례 이런 식으로 재감염 사례가 있기도 합니까? 같은 이제 변이주로는 감염이 되기가 어렵지만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조금만 변동이 생겨도 사실은 재감염이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미크론과 사촌지간쯤 되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그런 유전자 그런 그 배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 그런 약간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감염이 의료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재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상당히 지금 중요한 앞으로의 그 유행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 밖 코로나19 상황도 좀 보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방역 규정을 풀었는데 다시 감염이 늘면서 이브실드,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치료제라고 합니다. 긴급 승인을 했는데 미국도 그렇고요. 해외 지금 상황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이브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 치료제는 아니고요. 백신을 대용할 수 있는 수동 면역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들이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심각한 면역 저하자나 이런 분들은 접종을 해도 항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호하려고 지금 이브실드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항체들을 갖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몸이 만들지 못하는 걸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제는 아니고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더디거나 아니면 정말 그 아주 심각한 면역 저하가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선택적으로 사용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지금 이브실드라 같은 약들이 긴급 사용 승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대상 자체가 아주 그 면역 저하가 심한 아주 일부에만 대상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제는 일단 아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신속 승인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오미크론 유행을 한 번 겪고 나서도 지금 뭔가가 이제 위험성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새로운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각국 나라에서 신속 사용 승인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역시도 해외 사례들 좀 먼저 오미크론을 경험한 사례들을 잘 보면서 이런 것들의 승인들이 필요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텔스 오미크론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 전파력이나
또 뭐 위중증으로 전이될 상황도 뭐 이런 분위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바이러스인가요? 스텔스 오미크론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 오미크론과 뭐 비슷한 그런 이제 유전자 그 형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전파력이 이제 오미크론보다 한 30% 정도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파력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우세종이 된다라는 얘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나라들이 많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30%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바뀌게 될 것 같은데 네.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결국 정점의 규모를 늘리고 이런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 혹시 재감염이 되는 상황에서는 오미크론에 걸렸던 사람이 대감염되면서 또 유행의 그 규모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해외 연구 결과들과 이런 국내 연구 결과들을 잘 매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